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대담한 전략적 움직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전략은 세계 경제 권력의 근본을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하지 않으면 언젠가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는지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그 어떤 선거, 그 어떤 정치 연설, 지난 몇 달간 본 그 어떤 뉴스 헤드라인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권력의 기반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여러분의 삶, 직업, 저축,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했습니다. 이것이 지루한 금융용어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규모의 경제 지진이며 여러분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이 우리 모두에게 게임의 규칙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과도한 특권, 50년간의 불균형 시스템. 1971년 리처드 닉슨이 근본이제를 종료한 이후 50년 넘게 미국은 저를 포함한 많은 비판적 경제학자들이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라고 부르는 시스템하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신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 살 수 있게 하는 거대한 구조적 이점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며 나머지 세계 대부분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냅니다. 이 달러들은 세계 기축통화로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국가는 무역을 위해, 석유를 사기 위해, 위디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즉각적인 결과 없이 이 통화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하실에 돈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이웃이 그 돈을 유효한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가장 큰 이웃, 가장 성공적인 사업을 가진 그 이웃, 수십 년간 여러분이 찍어낸 돈을 받아온 그 이웃이 갑자기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돈을 원하지 않아요. 금을 쓸 거예요. 내 화폐를 쓸 거예요. 당신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이웃들과 직접 거래할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국이 방금 한 일이며 그 함의는 실로 엄청납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시스템은 현대사에서 가장 큰 경제적 왜곡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는 미국이 지구 자원의 약 25%를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미국이 해마다 수십 년마다 단순히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사는 더 많은 부채를 팔아서 막대한 무역 적자에 자금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매달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면 결국 신용카드 한도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40년 넘게 연속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으며 결과를 직면하는 대신 나머지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서 이 생활 방식에 계속 자금을 댔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 국채의 최대 외국인 매수자였습니다. 최고점에서 중국은 1조 3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의 전체 GDP보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극도로 큰 금액을 빌려주고 있었고 미국은 이 빌린 돈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자금, 부유층 감세, 대기업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왜 주요 경쟁국의 자금을 대었을까? 당연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중국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주요 지정학적 경쟁국에 자금을 대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석이 절반만 말합니다. 그들은 상호 이익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미국은 저렴한 자금을 받았고 중국은 거대한 시장에 접근했으며 겉보기에 긍정적인 순환이었다고요. 하지만 이 설명은 중요한 권력 역학을 숨깁니다. 중국은 실제로 많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달러를 축적하면 그 달러를 어딘가에 두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가장 안전한 선택은 미국 국채였습니다. 중국이 생성하는 막대한 달러 흐름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깊은 유일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보유고의 그렇게 많은 부분을 미국 국채로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의 금융 권력에 엄청나게 노출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이 자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 중국은 국부의 1조 달러 이상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대량의 새 달러를 발행하기로 결정하면 중국 보유 자산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 사태가 모든 것을 바꿨다.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무엇을 했는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고에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3천억 달러를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금융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달러 기반 자산이 한 나라가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경우 동결되어 압박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징의 전략가 입장이 되어보세요. 8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가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을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미 여러분을 주요 도전으로 명확히 식별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을 제한하고 끊임없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같은 나라가 행정명령 하나로 동결할 수 있는 자산이 1조 달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노출을 줄이고 다양화하고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중국의 체계적인 매각 전략, 이것이 정확히 중국이 해온 일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며 계산된 방식으로요. 미국 재무부 데이터는 이 추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각해왔습니다. 최고점에 1조 3천억 달러 이상에서 현재는 8천억 달러 미만입니다. 이것은 5천억 달러 이상의 감소입니다. 더 이상 미국 적자에 자금을 대지 않는 5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포지션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유고를 다양화하고 위안화로 석유 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금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모든 보유고를 줄였습니다. 인도는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현지 통화로 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달러를 세계 무역의 중심에 유지해온 전체 시스템이 천천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옹호자들의 반박에 대해 이제 시스템 옹호자들의 주장을 미리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미국은 항상 매수자를 찾을 거야. 달러는 너무 커.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 중국이 모든 국채를 팔면 스스로 손해를 볼 거야. 이러한 주장들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너집니다. 첫째, 대안이 없다는 주장. 20년 전에는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중국은 체계적으로 대안을 구축했습니다. CIPS를 만들었습니다. 자체 국제결제 시스템, 본질적으로 스위프트의 중국 버전입니다. CIPS로 중국은 워싱턴이 통제하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국제무역에서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수십 개 국가와 통화 수합 협정이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 위안화 청산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금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수년간 세계 최대 금 매수국 중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지만 모든 추정은 수천 톤을 축적했음을 시사합니다. 왜 금일까요? 금은 미국 국채에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결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고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유형의 부입니다. 매일 미국이 중국의 모든 달러 자산을 동결해도 그 금은 여전히 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이 국채를 팔면 스스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단기 전술과 장기 전략을 혼동합니다. 네, 중국이 모든 국채를 한 번에 쏟아내면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패닉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뛰어나가는 것과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같은 결과에 도달하지만 훨씬 적은 피해로요. 중국은 훨씬 더 큰 전략적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일부 손실을 감수할 여유가 있습니다. 미래에 완전히 노출된 채로 남아있는 것보다 지금 통제된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진짜 문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중국이 국채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매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미국 재정 적자는 매년 수조 달러로 막대합니다. 기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만 해도 이제 연간 6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미국은 부채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빚진 것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매년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합니다. 전통적인 외국인 매수자들이 구매를 줄이고 있다면 누가 국채를 살까요?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살 때 이에 대한 기술적 용어가 있습니다. 부채의 화폐화. 간단히 말해 정부가 스스로를 위해 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정확히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연준은 수조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여 대차대조표를 4조 달러 미만에서 최고점에서 9조 달러 이상으로 확장했습니다. 무에서 창조된 5조 달러 이상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식품 가격은 20%에서 40% 상승, 휘발유 가격 급등, 임대료 급등, 실질 임금 하락. 노동자 계층은 심하게 타격을 받은 반면 자산 소유자들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 모든 화폐 창출이 자산 가격을 밀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돈을 만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급여로 사는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미국에게 불가능한 수학적 문제를 만듭니다. 정부가 지출을 극적으로 줄이거나 연준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부채를 사기 위해 계속 돈을 만들거나 후자는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고 이는 여러분의 돈이 덜 사게 되고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출구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스프레드시트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달러 기반 시스템은 반세기 넘게 미국 글로벌 영향력의 기반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해외에 수백 개의 군사시설을 유지하고 국가들의 금융 제한을 부과하고 다음 10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국방 예산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달러의 특별한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위치가 약화되면 미국 영향력의 전체 구조가 흔들립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부상. 사람들은 중국도 자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중국이 완벽하거나 미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더 이상 모든 달걀을 달러 바구니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지를 갖는 것입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들이 실질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리크스의 성장을 보세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이 나라들은 이제 G7보다 더 큰 세계 경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유무역 통화 창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방 기관과 경쟁하는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리크스 가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로 석유 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달러 강세의 기둥이었습니다. 주요 석유 생산국들이 다른 통화를 받기 시작하면 그 기둥이 약화됩니다. 브리크스만이 아닙니다. 국가들이 현지 통화로 무역하기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자국 통화로 무역합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루피와 루블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위안화 무역을 논의합니다. 각 협정은 작지만 함께하면 중요한 추세를 나타냅니다. 중앙은행들은 행동을 통해 선호를 보여줍니다. IMF 데이터는 글로벌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20년 전 70% 이상에서 오늘날 약 58%로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작년에만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미국의 선택지,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더 이상 자유롭게 부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달러의 특별한 위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는 제한적이고 위험합니다. 미국은 달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은 다극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요구할 것입니다.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는 미국은 압력을 통해, 더 많은 제재를 통해, 가능하면 전략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직접 행동을 통해 세계가 달러를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전환을 지정학적 대결로 바꾸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는 미국은 현재 경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만들고 더 많은 부채를 축적하고 결국 재정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경착륙 시나리오입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점진적 분열, 글로벌 시스템이 통화 블록으로 나뉩니다. 달러 블록, 위안 블록. 세계는 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해지지만 단일한 극적인 붕괴는 없습니다. 단지 구질서의 지속적인 침식만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 중국이 한 일은 고립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대안이 있다는, 더 이상 달러 시스템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호는 전 세계에서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찰하고 있고 중국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달러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인식이 뿌리를 내리면 과정이 자체 강화됩니다. 더 많은 국가가 국채를 팔고 이것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부채에 자금을 내는 것이 더 비싸지고 더 많은 화폐 창출로 이어지고 더 많은 인플레이션, 달러에 대한 신뢰 감소, 더 많은 국채 매각, 부정적 피드백 순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잘한 세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가 약화되면 수입품이 더 비싸집니다.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미국이 부채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 교육, 인프라, 공공서비스에 돈이 덜 남습니다. 재정위기에 들어가면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깊은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중 어느 것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 중 어느 것도 단순히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집세를 내고 음식을 사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좌절스러운 것은 이것 중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러한 모순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우리는 무시되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경고한 것이 정확히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국채를 팔아서 한 일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훨씬 더 깊은 변혁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올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